4주차에 미국이 카르그섬 카드를 꺼내들자 5주차에 이란이 공개적으로 항복선언을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늘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이란이 갑자기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의 내막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인데요. 2026년 4월 1일 이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더 이상의 대결은 무의미하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완전한 방향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니까요. 아니,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갑자기 왜 백기를 든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총칼이 오가는 전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진짜 전쟁은 바로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항복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는요, 놀랍게도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바로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야말로 파괴적인 경제 상황에 숨어 있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정말 끔찍한 수준입니다. 밀 가격이 95%, 식용유는 80%, 심지어 의약품은 110%나 폭등했어요. 이게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생활이 불가능해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전국의 ATM에서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돈 찾기 좀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대중적인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란 정권은 밖으로는 군사적 충돌을, 그리고 안으로는 통화 붕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들끓는 민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까지 동시에 치르고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여겨졌던 이 호르무즈 해협이 오히려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는 도구가 되었을까요? 이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무려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이걸 막는다는 건 단순히 서방 세계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자신들의 우방인 중국, 인도, 일본 같은 나라들의 에너지 수송로를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게 바로 호르무즈의 역설입니다. 적을 마비시키려고 꺼내든 최후의 카드가 알고 보니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수입해야 하는 자기 나라의 생명줄까지 동시에 끊어버리는 그런 자멸적인 행위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여기에 미국이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바로 카르그섬 시나리오인데요. 미군이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지나가는 카르그섬의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섬을 장악할 준비까지 마친 겁니다. 이건 이란에게 3개월 안에 외화가 끊겨서 나라가 망할 테니 선택해라는 피할 수 없는 시간표를 들이민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야말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자, 이제 판을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진 미국의 아주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이 숫자, 1200만 배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중국이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 원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죠. 다시 말해 중국 경제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대동맥을 사실상 미군이 틀어주게 됐다는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승자와 패자를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땅 한 뼘 차지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혈관을 장악했고요. 반면에 중국은 중요한 에너지 파트너를 잃고 에너지 안보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전쟁의 진짜 전리품은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생명줄, 그 자체에 대한 통제권이었던 거죠. 미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달러를 기반으로 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한 겁니다. 하지만 포성이 멎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이건 더 예측하기 힘들고 훨씬 더 위험한 새로운 전쟁의 서막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림자 전쟁입니다. 이제 전쟁은 군대와 군대가 맞붙는 게 아니에요. 정체를 숨긴 대리 세력이나 해커들이 민간 기관 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벌어지죠.
이런 전쟁에선 미사일부터 키보드로 입력한 코드 한 줄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위험해진 건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사실상 와해되면서부터입니다.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세력들이 이제는 제멋대로 금융 시스템이나 항만, 에너지 시설 같은 아주 취약한 디지털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통제 불능의 시한폭탄이 된 겁니다. 이 5주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시작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이란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주차에 비밀 협상이 시작되고 4주차에 미국이 카르그섬 카드를 꺼내들자 5주차에 이란이 공개적으로 항복선언을 합니다. 경제, 군사, 외교가 총동원된 현대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자, 이제 전쟁의 먼지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요. 이번 사태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명확하죠. 미국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재확인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동맹국들도 이득을 봤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전략적 동맹까지 잃었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패자는 누가 뭐래도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쟁 중 배럴당 $100를 넘었던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되면서 $80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당연히 각 나라의 금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자, 공식적인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전쟁의 무대가 눈에 보이는 군대에서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은 탱크와 미사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혈관을 통제하느냐가 될 겁니다.